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돈 벌기 힘든 시대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떠나는 데에는 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약 당신이 50을 넘겼는데도 집안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돈이 늘 손에 들어왔다가도 금세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에 힘이 있고 다시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와 삶의 흐름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나는 어릴 적 전쟁 이후의 가난한 시절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집에는 늘 사람이 모였고 어떤 집에는 발길이 끊기곤 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달랐던 것이지요.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숨을 쉬어야 사람도 숨을 쉰다. 그 말의 뜻을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 오래 쓰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 고장났지만은 언젠가는 고치겠다고 미뤄둔 것들,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들이 조용히 집안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집에서는 돈이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못하는 곳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은 열심히 일하면 자연스럽게 쌓인다고 말입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성실하지만 늘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삶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집이 늘 무거운 사람들은 결정도 느리고 기회가 와도 망설입니다. 마음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단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이상하게도 필요한 만큼은 늘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는 강의를 하며 많은 중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 나는 재테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부터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집 안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답답해지는지 아니면 숨이 조금 편해지는지 그 느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공간에 닮아갑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생각도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지면 삶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그렇게 흐려진 삶에는 돈도 사람도 좋은 인연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몸으로 배운 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집안을 늘 정갈하게 유지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떠난다고 느껴질 때, 운이 막힌 것 같을 때,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미 당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직 그 신호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어떤 표정은 돈과 운을 아주 빠르게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정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에 더 민감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당신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모르게 에너지를 빼앗는 공간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돈을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녀에게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돈을 그런 방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돈은 언제나 사람의 태도와 공간에 반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마음이 조금 불안해도 몸이 그 모든 것을 대신 견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안의 기운이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전에 한 노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큰 집도 아니었고 값비싼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공기가 맑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 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낡았지만 쓰는 물건만 있었고 고장 난 채로 방치된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부자가 아니었지만은 돈 때문에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물건도 많고 가구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집에 쌓인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그 집 주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언젠가 쓸 거예요. 이건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나중에 정리하면 되죠. 그 말들은 모두 미래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릇이 넘치면 샘물을 담을 수 없듯이 집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지혜와 흐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깨끗하고 여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이 늘 조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렇게 흐려진 판단이 작은 손해를 반복해서 만들고 그것이 쌓이면은 큰 어려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은 운이 없어요. 하지만 운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멀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집안에 오래된 서류가 쌓여 있고 이미 끝난 인연의 물건을 붙잡고 있으며 고쳐지지 않는 물건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삶이 과거에 묶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 묶인 삶에는 미래의 흐름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무게가 그대로 삶의 짐이 됩니다. 나는 강단에서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내줄 것인가를 정하는 일은 곧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돈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더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잠시 멈춰서 집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은 무엇인지,
집 안에 쌓인 것들은 당신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후회, 미련, 두려움, 불안, 그것들이 물건의 형태로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 버립니다.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수많은 신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왜 돈이 늘 손을 떠났는지 조용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늙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기억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고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마음속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 안에 함께 쌓이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자녀도 있고 이웃도 있는데 이상하게 늘 쓸쓸해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의 흔적이 남아있고 상처가 되었던 시절의 물건이 그대로 놓여 있으며 그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집안 공기처럼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매일 같은 감정을 다시 마주합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그 시절의 좌절과 분노, 억울함이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의 손해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움켜쥐게 됩니다. 버리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가난은 돈이 있어도 느껴지고 돈이 들어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50을 넘기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늦은 건 아닐까?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쌓일수록 집안의 물건은 더 늘어납니다. 미련과 두려움이 형태를 가진 채 남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버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버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됩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가벼워야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중년 남성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교수님, 요즘은 아무 일도 하기 싫습니다. 그분의 집을 떠올려 보니 수년간 쓰지 않은 물건들이 방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삶에서 정리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집에서는 결정도 늦어집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집이 어수선하면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무시에 깊이 아파합니다. 그 상처는 다시 집안의 물건으로 쌓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상처, 집의 무거움, 마음의 피로, 잘못된 판단, 돈의 손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묻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늘 같은 답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졌구나. 돈은 가벼운 것을 좋아합니다. 웃음이 많고 숨이 편하고 마음이 정돈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도 오래 머무르고 인연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계속 버거워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크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삶이 왜 이렇게 무거웠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한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떠나는 이유를 멀리서 찾지만 사실 그 신호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지 않으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고장 난 채로 방치된 물건, 이미 역할을 다했지만 버리지 못한 가구, 몇 년째 열어보지 않는 상자와 서류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삶의 조각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끝내지 못한 것을 늘 마음 한구석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 무거움이 쌓이면 새로운 기운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많은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정리를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집을 다 바꾸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골라서 보내주십시오. 그 하나는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것이 좋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언젠가 해야지 하며 미뤄둔 것, 지금의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그것을 조용히 놓아주는 순간 마음 한쪽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시간과 과거의 시간이 뒤섞여 있으면 삶의 리듬이 깨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이 없는 삶에는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을 정리하는 일. 중년 이후에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돼. 이 나이에 뭘. 그때 그래서 했는데. 이 말들은 집 안의 물건처럼 보이지 않게 에너지를 막습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삶의 흐름을 만듭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집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잠자는 공간을 가볍게 하십시오. 침실은 쉬는 곳이지 짐을 쌓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침대 옆에 쌓인 물건, 잠들기 전까지 시선을 끄는 것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지 못하게 합니다. 피로가 쌓이면 판단도 흐려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큰 결정보다 작은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지금 가진 것을 잘 머물게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나는 돈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돈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집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허전함이 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곧 여유로 바뀝니다.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덜 급해지고 덜 급해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돈은 그런 삶을 좋아합니다. 조용히 오래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는 끝내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돈과 집, 정리와 마음에 대해 말해왔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태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교수님,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지금이 가장 바꾸기 쉬운 때입니다. 젊을 때는 버릴 것도 많고 선택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정을 미룹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부족할 뿐입니다.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정리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오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마음속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행복해 보이는 노년들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랑도 후회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삶의 힘이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쓸 만큼 쓰고 남는 것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런 삶에는 이상하게도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나는 끝났어. 이런 말은 삶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존엄은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대하느냐에서 옵니다. 집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며 마음을 방치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집이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는 가볍게 살자. 아마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삶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결과입니다. 삶이 정돈되면 돈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조급하게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차분히 자리를 내어줄수록 조용히 곁에 머뭅니다. 이제 당신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큰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집 안에서 한 가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에게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삶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신호이며 돈과 운이 다시 흐를 수 있다는 작은 시작입니다. 나는 오래 살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지식도 많은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부디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단순하게, 마음을 더 정직하게, 하루를 더 가볍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돈도, 인연도, 평안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당신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